예도입니다. 지금부터 하이데거 1차 자료 강좌 시작합니다. 36번째 시간인데요. 존재와 시간 18절부터 시작합니다. 18절의 제목은 베반트니스 운트 베도이트잠카이트, 그 다음에 디 벨트리카이트 데어 벨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용 사태와 유의미성, 세계의 세계성, 예도가 이미 해놓은 세계성이라고 하는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이 강좌를 아주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또 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오셔도 또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도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쭈한데네스 베게그네트 이널 벨틀리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손안에 있는 것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된다. 세계 내부적이란 단어는 현존재적이지 않는 그런 존재자, 사물 존재자, 도구 존재자에 맞추어서 하이데거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안에 있는 것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자의 존재, 그게 손안에 있는 존재자의 존재, 곧 손안에 있음은 따라서 어떤 세계 및 세계성과 존재론적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안에 있는 것은 세계와 세계성과, 그죠? 어떤 존재론적 연관을 맺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앞에서 했어. 어떤 도구의 지시 연관, 작업장이라든지 목수의 작업장이나 그 다음에 또 그 예술가의 작업장에서, 그죠? 이 도구는 결국 도구가 고장이 난다든지 결핍되어 있다든지, 그죠? 방해가 될 때에 눈앞에 있음으로 나타나는데, 이때에 목수와 예술가는, 그죠? 자기의 작업장 전체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계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도구의 존재자의 존재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겠죠, 그죠? 손안에 있음인데, 이것은 세계 및 세계성과 관계를 맺고 있어. 존재론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벨트 이스트 인 알렘 쭈한데는 인멀션 다. 그래서 세계는 모든 손안에 있는 것 안에서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거기에를 독일어 원문에는 쌍따옴표를 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는 손안에 있는, 모든 손안에 있는 도구 사물 안에서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수가 예수님이 망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술가가 붓을 들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죠? 언제나 이미 세계는 열어 밝혀져 있어서 거기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어제 예도가 했던 후셀과 하이데거 강좌를 들었던 사람들이 왜 이 독일어 부사 인멀션, 언제나 임이라고 하는 이 부사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죠? 이건 락강도 나중에 사용하는데요. 언제나 이미 세계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계속합니다. Welt ist vollgängig mit allem Begegnenden schon oft-zwar und thematisch entdeckt. 세계는 선행적으로 모든 만나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 비주제적이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만나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발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미 그 도구 존재자의 존재와 더불어서 세계는 이미 발견되어 있는 거야, 그죠?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세계는 또한 주위 세계적인 교제,
도구를 다루는 것. 도구를 다루는 게 교제죠. 그죠? 왕래. 주위 세계적인 교제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조차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거. 맞죠? 이미 앞에서 해서 세계 현상 할 때.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 도구와 더불어서 이 세계 현상이 존재의 빛으로서 이미 독일어로 읽어드릴게요. 아우프로이히텐, 밝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현상인 거예요. 훗설한테서는 이 세계 현상이 지향성과 관계되어 있죠. 그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손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손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세계예요. 그러니까 손안에 있는 것의 가능 조건이 세계라는 거야. 다른 말로. 이해가 되죠? 그 세계가 존재론적으로 가장 큰 개념이라고. 그래서 세계로부터 손안에 있는 것은 비로소 손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Wie kam Welt zustande begegnen lassen? 어떻게 세계는 손안에 있는 것을 만나도록 허용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계가 먼저 열어 밝혀져 있고 이 세계가 뭐죠? 손안에 있는 것을 만나게 한다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게 뭐야? 철학적으로 인식론이 들어가 있지 않아. 세계 자체가 손안에 있는 것을 만나게 해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 도식을 앞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역시도. 그거를 잡아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석은 보여주었는데 뭘 보여주었는가 하면 Das Innerweltliche hier begegnet ist für die besorgende Umsicht, das Rechnung tragen ist in seinem Sein frei gegeben. 이렇게 돼 있어. 자, 뭘 보여주었는가 하면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손 안에 있는 도구지 뭐야. 만나게 되는 것은 배려하는 둘러봄을 위하여 혹은 계산함을 위하여, 이거는 고려하다, 참작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계산과 고려와 참작을 위하여 둘러보면서 계산하고 참작하잖아. 그죠? 목수든 예술가든. 그러니까 이 둘러봄을 위하여 고려와 참작함을 위하여 이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그의 존재 안에서 자유롭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어져 있는 거야. 다른 말로. 이 말은 뭐야? 이 세계 자체가 열어 밝혀져 있어서 이런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만나게 하고 그것이 그의 존재에 있어서 이 있음에 의하여 현존재와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 내 존재야, 여러분. 주어져 있다. Was besagt diese vollgängige Freigabe? 도대체 이 선행적으로 자유롭게 내어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선행적으로 자유롭게 내어준다는 것은 존재론적인 세계의 존재론적 빼어남, 아우스짜이히능, 탁월함, 빼어남으로써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그죠? 여기 인식론이 있어요, 먼저? 없어. 인식론이 2차적인 거야. 하이데거 말로 파생적이라 그래, 나중에. 존재론적 구조에서 파생된 거예요.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의 세계성에 대한 질문은 어떤 문제 앞으로 이 질문을 세우는가? 그러니까 세계의 빼어남이 선행적으로 앞서 자유롭게 주어져 있다는 거고, 존재 안에서. 그리고 이것은 세계의 세계성이라는 그 질문을, 그죠? 문제 앞으로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 봅시다. 정말 재미있어요. 자, Die Joyke-Verfassung des, 여러분들, 이 장에선 여러분들이
독일어로 보쭈, 다쭈, 보름, 빌렌 요거 구분해갖고 꼭 쓰셔야 돼. 얘도가 다 불러드릴게.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어. 자, 손안에 있는 것에 쪼이크 펠파숭 데스 쭈한데는 부얼더 알스 펠바이중 안게 짜이크트. 자, 손안에 있는 것의 도구 구성은 지시로 예시되었어. 맞죠? 앞에서 했잖아. 지시와 기호에서 이미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손안에 있는 것의 도구의 구성은 지시로 예시되었고, 그렇다면 세계는 어떻게 이 존재 방식을 가진 존재자를 그의 존재와 연관하여 세계는 이 존재 방식을 가진 존재자를 자유롭게 내어줄 수 있는가? 그게 세계가 이 손안에 있는 도구를 자유롭게 내어준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개념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왜 이 존재자가 우선 만나게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주위 세계에서, 배려의 세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때에 왜 우선적으로 이러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 도구 존재자를 우리는 먼저 만나게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냔 말이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지시들로서 세 가지를 언급했어. 그게 뭔지 알아요? 딘니카이트 쭈, 뭐뭇의 쓰임새, 뭐뭇을 위한 쓰임새야. 이기상 교수 번역이 제일 난 것 같아. 뭐뭇을 위한 용도야. 첫째, 이걸 지시라고 말했고, 두 번째, 아프트레클리카이트, 도구가 방해가 되어서 해로워, 유해성을 말했고, 세 번째가 펠벤트발카이트, 사용 가능성을 말했어. 맞죠? 이 세 개 다를 지시라고 우리는 언급했어. 그죠? 앞에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요. Das Bozu einer Dienlichkeit und das Befehl einer Verwendbarkeit zeichnen, je die mögliche Konkretion der Verweisung vor. 자, 쓰임새의 무엇을 위하여. 그게 보쭈입니다. 지금 여기서. 쓰임새의 무엇을 위하여. 두 번째, 사용 가능성의 보피얼, 무엇을 위하여. 이 두 개는 각기 그때마다 이미 지시에 가능한 구체화를 앞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 독일어로 for 짜이히는 여기서 앞서 그리고 있다는 거야. 뭐죠? 도구를 사용하는 용도, 그 다음에 도구 사용의 보피얼, 용도의 보쭈는 뭐야? 이미 그 도구의 쓰임새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목표는 최종 목적으로서 나중에 현존재의 보름 빌랭과 연관되는 게 보쭈야. 맞죠? 그러니까 이 보쭈가, 그죠? 용도의 보쭈. 망치는 뭐야? 망치는 망치질을 해서 나중에 집을 져서 현존재가 거기에서 숙박하도록 만드는 그런 보름 빌랭을 갖고 있잖아. 그 목적, 그 다음에 사용 가능성의 무엇을 위하여는, 그죠? 이 두 가지는 각기 그때마다 지시에 가능한 구체화를 앞서 그리고 있어. 지시는 뭐야? 망치는 못을 지시하죠. 못은 판자를 지시하고, 판자는 그 구성을 통하여 집을 지시하죠. 집은 악천후로부터의 보호를 지시하고, 그건 결국 현존재를 지시하는 거야. 이 각각의 지시는 이미 특정한 보쭈, 보름 빌렌, 현존재의 숙박함을 이미 앞서, 그죠? 이것이 이 지시의 각각의 지시를 앞서 그리고 있는 거야.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이 목적이 이런 구성 요소들을 앞서 그리고 있는 것.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런 뜻이야. 이게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계속 할게요. 그래서 das Zeigen, das Zeichens, das Hemmen,
des Hammer sind aber nicht die Eigenschaften des Zeienden. 그래서 기호의 보여줌, 기호의 가리킴은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어. 도구의 망치의 망치질함, 이게 기호의 보여줌이야. 도구는 기호잖아. 그러니까 망치라는 기호의 보여줌, 가리킴은 망치질함인 거야. 그럼 망치질 하니까 뭘 망치질해? 못을 망치질 하는 거잖아. 이 망치질함, 기호의 보여줌은 그러나 존재자의 속성이 아닌 거야. 맞죠? 망치의 속성은 뭐야? 세다. 쇠가 몇 킬로그램이다. 자연과학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속성이 아니야. 망치는 단지 목적이 책상과 집을 만드는 지시연관 전체, 사용사태 전체성과 관련돼 있어. 현존자의 삶과 관련된 게 먼저지 속성 분석이 아닌 거야. 따라올 수 있겠죠. 속성이 아니야. 망치의 성질을 분석하는 건 2차적인 거야. 이런 것들을 학문이라 그래, 훗설은. 그게 전학문적인 삶이 생활세계잖아. 지금 생활세계의 배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성이 아닙니다. 계속 할게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 속성이 아니야. 이 속성이라는 칭호가 존재론적, 어떤 사물에 대한 가능한 규정의 존재론적 구조를 나타내 주어야 한다면 이해가 되죠. 존재론적 구조를 나타낸다면 이것은 속성이 아닌 거예요. 속성은 존재론적 구조를 나타낼 수 없어요. 속성은 망치 자체에 지시도 없어. 속성은 망치 자체의 성질을 분석하는 거잖아. 지시가 어디 있어 거기에. 망치는 뭐죠? 이 속성 분석은 어디에 나가? 망치의 손잡이는 나무가로 구성되어 있고 망치는 쇠다. 이 쇠가 몇 킬로가 되면은 너무 무거우면 망치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이게 속성 분석인 거야. 이게 바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스피노자 조금 달라요. 그죠? 속성, 자연과학적 분석. 이게 바로 모더니즘의 핵심적 주제였잖아. 사물에 대한 분석에서.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활세계나 배려의 세계, 일상성에서 살아가는 도구 사용의 지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합니다. 그래서 손안에 있는 것은, 자, 요거 중요합니다. Johannes hat allenfalls geeignete und ungeeignete und seine Eigenschaften sind in diesen gleichsam noch gebunden B,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 중요합니다. 손안에 있는 것은 기껏해야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갖고 있는 속성 분석 아니라는 거야. 이 도구가 손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존재론적 구조에서는 도구의 특징은 이런 특징만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속성 분석이 아닌 거예요, 지금. 1차적인 존재론적 구조는. 자,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속성들은 이러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안에서 말하자면 이런 것들 안에 또한 묶여져 있어. 뒤에 예시 봅니다. 눈앞에 있음이 손안에 있는 것에 가능한 존재 방식으로서 손안에 있음 안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이 도구 손안에 있는 것의 속성은 말하자면 적합성과 부적합성에 묶여 있는 거야. 요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으면 속성 분석이죠. 그런데 손안에 있으면 존재론적 구조인 거야. 요거 따라오죠.
이 존재론적 구조가 고장이 나면 눈앞에 있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성 분석은 눈앞에 있음의 특징인데 이것은 손안에 있음의 특징인 적합성과 부적합성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존재론적 구조가 먼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계 적합성의 문제로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음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속성 분석 역시도 존재론적 구조의 특징인 적합하냐 부적합하냐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망치를 사용하다가 예수님이 망치질 하다가 망치가 부러지면 망치로 눈이 가서 속성 분석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손 안에 있는 것은 잠시 은폐되고 눈앞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손 안에 있으면 눈앞에 있음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합성과 부적합성이라고 하는 손 안에 있음에 속성 분석이라고 하는 눈앞에 있음이 묶여 있다고. 이제 됐죠. 이런 뜻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자, 그래서 지시라고 하는 이 쓰임새, 용도는 그러나 도구의 구성으로서 또한 그 존재자의 어떤 적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합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자가 적합성을 통하여 규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가능성에 그것에 적합한 조건이야. 이건 뭔 말이죠?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거 정신 차려서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지시의 용도, 지시라고 하는 이 쓰임새는 도구 구성 틀로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의 존재자의 적합성이 아니라 그 적합성을 조건 짓는 구조라는 거야. 조건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뭐야? 이 하나의 도구가 적합하냐 안 하냐, 망치가 적합하냐 안 하냐는 이 전체 도구 사용의 지시 연관 안에 속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의 지시라고 하는 이 지시보다 적합성이 작은 개념인 거야. 그게 망치가 손에 맞냐 안 맞냐는 뭐야? 망치 자체의 하나의 도구와 관계된 거잖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적합성도 이 도구가 못에 맞냐 안 맞냐, 판자떼기를 박을 때 맞냐 안 맞냐, 망치가 너무 크다 적다 물론 관계되어 있지만은 지시 전체 연관 안에서 보다는 적은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는 뭐야? 적합성을 통하여 이 존재자가 규정될 수 있는 가능 조건인 거야. 조건이 큰 거잖아. 그죠? 조건은 사태예요. 상황이야. 그죠?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지시는 도대체 was soll aber dann Verweisung besagen? 자, 이때 지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제 하이데거의 지시의 개념이 또 나옵니다. Das Sein des zu handeln hat die Struktur der Verweisung. 봐라, 얘도가 말한 게 나오잖아. 손 안에 있는 것의 존재는 지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맞죠? 손 안에 있는 구조는 지시의 구조를 갖고 있어. 망치는 못을 지시하고 지시의 구조를 갖고 있잖아.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손 안에 있는 것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지시의 구조를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거야. 지시됨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맞죠? 지시는 지시됨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도구는 지시되는 거야. 그죠? 야, 여러분 재밌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Giants ist daraufhin entdeckt das. 여기서 daraufhin은 das를 다시 받는 거예요. 존재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향이 있는가 하면은
그 존재자가 바로 존재하는 그것으로서의 이 존재자로서 어떤 것으로 지시되어 있다라는 바로 그 방향에서 발견되어 있는 거야. 뭔 말이죠? 목수는 뭐야? 예술가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봇줄을 갖고 있죠. 그 봇줄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시하는 보름 빌런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봇줄은 뭐야? 각각의 예술가가 사용하는 붓은 물감을 지시하고, 물감은 팔레트 위에 있고, 그죠? 그것은 캔버스를 지시하고, 캔버스는 뭔가 그 예술가의 예술 세계를 지시하죠. 그것은 결국은 다른 현존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은 뭐죠? 특정한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존재자는 발견되어 있는데 어떤 곳으로 지시되어 있다는 그 방향으로, 지시되어 있음의 방향으로 발견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붓을 가진 자는 항상 뭐야? 그 팔레트 위에 물감이 담긴 그 팔레트 위에 도구를 향하여, 지시된 도구를 향하여, 그죠? 발견되어 있잖아. 맞잖아, 그죠? 특정 방향으로 발견되어 있는 거야. 그 예술가의 붓은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닌 거야. 망치는 그 목수가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서 못과 판자떼기나 아니면 그걸 박을 수 있는 다른 고정함을 위한 다른 것과의 가까이에서 발견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다라오프힌 어떤 것에로 발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방향을 나타내요. 저는 여기서 하이데거가 니체의 영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니체가 관점주의를 이야기해. 이거는 얘도 자신만의 코멘터리예요. 어떤 2차 자료에서도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독일이나 어떤 니체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 관점주의에는 뭐예요? 특정한 관점은 특정한 방향을 갖고 있는. 그 방향은 해석인 거야, 여러분. 하이데거랑 다른 게 뭐 있어? 이미 도구 사용 자체가 뭐뭇을 뭐뭇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나와. 방향이 있는 거야. 계속합니다. 그래서 Es hat mit ihm bei etwas sein bewenden. 자, 그러한 존재자는 어떤 것에서 그의 사용 사태를 갖는다. 그게 독일어로 바이야. 뭐뭇에서, 뭐뭇에, 무엇에 사용 사태를 갖고 있는. 망치는 뭐에 사용 사태를 갖는 거? 망치질에서 사용 사태를 갖는 거예요. 그 망치질은 못을 지시하니까 못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잖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존재자, 손 안에 있는 도구 존재자는 바로 무엇에서 그의 사용 사태를 갖고 있는데, 자, 이 손 안에 있는 것의 존재 특징은 바로 디 베반트니스. 저는 이기상 교수 따라갑니다. 베반트니스, 사용 사태다. 이게 사태란 뜻이에요. 사태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용 사태다. 맞죠? 특징은 사용 사태인 거야. 존재 특징은 손 안에 있는 것이. 이 사용 사태 안에는 다음이 놓여 있는데, 베벤덴, 라센, 밋, 에트바스, 밋 에트바스, 바이 에트바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용 사태, 자, 사용 사태 안에는 뭐가 놓여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의 사용 사태를 갖게 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사용 사태를 갖도록 허용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밋 에트바스, 어떤 것을 가지고
by etwas 무엇에 이 말은 뭐야? mit etwas 무엇을 가지고 오는 뭐야? 도구예요. 도구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리고 by etwas 도구가 사용되는 사용 사태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두 가지는 바로 사용 사태를 갖게 한다. 대열 배추 끝에서 mit by 여기에서 뭐뭐를 가지고를 말하는 mit과 뭐뭐세라고 하는 by의 연관은 지시라는 용어를 통하여 제시되어야 된다. 예시되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mit과 by 뭐뭐를 가지고 뭐뭐세라고 하는 이 지시의 개념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재밌죠, 여러분? 계속합니다. Bewandtnis ist das Sein des innerweltlichen Seienden. 사용 사태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예요. 맞죠? 세계 내부적 존재자. 망치와 목과 뭐 이런 도구들의 존재가 뭐예요? 사용 사태인 거예요. 현 존재의 존재는 뭐예요? 마음씀이야.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현 존재적이지 않는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는 뭐야? 사용 사태예요. 현 존재의 존재는 뭐야? 조르게, 마음씀, 염려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인데 이 존재자가 각기 그때마다 우선 그리로 자유롭게 내어져 있는 거야. 맞죠? 특정한 사용 사태로 자유롭게 내어져 있는 거야. 존재자는. 세계 내부적 존재, 도구 존재자니까. 그런데 이 존재자로서의 바로 그것은 각기 그때마다 사용 사태를 갖고 있어. 맞죠? 모세 사용 사태, 판잣대기의 사용 사태, 망치의 사용 사태, 각각의 도구는 사용 사태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의 사용 사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은 ist die ontologische Bestimmung des Seins dieses Seienden nicht eine ontische Aussage über das Seiende. 자, 이 말은 이 존재자의 존재의 존재론적 규정이지, 요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존재론적 규정이지 이 존재자에 대한 존재적 발언이 아니야. 존재적 진술이 아니야. 이 말은 뭔지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건 칸트가 아니라 자기라는 거야. 칸트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이데거적 개념이란 뜻이야. 다른 말로. 어떤 도구의 존재자가 무엇의 사용 사태를 갖는다는 이 말은 이 존재자에 대한 판단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술, 존재적 진술이라는 거는 아우스자게인데 이거는 나중에 하이데거가 칸트의 판단이라는 개념과 비유하면서 박살내거든. 이해가 돼요? 진술이 아닌가? 존재적 진술이 아니야. 판단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존재자의 존재의 존재론적 규정인가요? 뭔 말이죠? 지시 전체를 구성하는 이러한 삶의 연관 전체, 세계 현상 전체를 보는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도구 존재자 하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진술이 아니라는 거야. 존재적인. 따라올 수 있겠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철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구분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예도가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 이런 데서 그런 뜻이야, 여러분. 필기하면서 정리해 놓으셔요, 그 부분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das Wobei es die Bewandtnis hat, ist das Wozu der Dienlichkeit
das Wofür der Verwendbarkeit. 자, 바로 이 무엇에가 어떤 사용 사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맞죠? 응? 이것이 사용 사태를 갖고 있는 게 무엇의 사용 사태를 갖고 있잖아? 그것은 바로 쓰임새의 보주인 거야. 그게 보주는 하나의 도구가 아닌 도구 전체성에 대한 마지막 지시 연관에 속한 거잖아. 이것은 결국 현존제와 관계된 거잖아. 그죠? 이 보주, 용도의 보주인 거야. 그리고 바로 사용 가능성의 보피얼인 거야. 응? 계속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나가면 따라올 수. 그래서 이 보주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답주가 아니야. 지금 보주야. 답주는 개별적인 도구가 또 다른 도구를 지시하는 그것을 위하여만을 나타내는 거고, 화살표 하나를 나타내는 거고, 보주는 이 화살표 전체, 사용사태 전체성의 최종 목적을 나타내는 거라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도의 뭐죠? 쓰임새의 용도의 보주, 무엇을 위하여는 그것의 사용 사태를 다시 가질 수 있어. 맞죠? 이제 설명합니다. 쭌바이슈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치라고 부르는 이 존재자는 바로 망치질 하면서 사용 사태를 갖는 거예요. 맞죠? 망치는 망치질 하면서 사용 사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망치질 함은 또한 그것의 사용 사태를 바이 베페스티궁, 고정함, 망치로 고정시키잖아. 못을 판자떼기에 고정시키잖아. 고정하면서 자신의 사용 사태를 갖고. 재밌죠? 계속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정함은 또한 슈츠, 바이 슈츠 게겐 운베털, 악천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에서 사용 사태를 갖는 거. 맞죠? 못으로 박아서 고정해서 집을 만들면 악천후로부터의 보호의 사용 사태를 갖는 것이고, 또 이러한 보호는 바로 현존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숙박함에 움빌렌, 숙박함에 무엇, 숙박함에 위하여, 때문에를 사용 사태로 갖는 거. 그 최종 목적은 뭐? 현존제예요. 결국 현존제의 숙박을 위하여 망치질함이 지시연관 전체를 출발점으로 서 있는 거. 이제 재밌죠? 이래 되는 거라고. 망치는 고정시키고, 그 고정시키면 악천후로부터의 보호고, 그 악천후로부터의 보호는 현존제가 그 안에 숙박함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빌렌, 보름 빌렌이야, 이건 결국.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그의 존재의 가능성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존제의 가능성 때문에, 빌렌은요, for the sake of야. 폴 이격 세이크야. 뭐뭐를 위하여, 뭐뭐 때문에라고. 빌렌은 이해가 됐어요? 그게 때문에와 위하여 두 가지 단어를 갖고 있다고. 그런데 이 각각의 단어들을 구분하면서 최종 목적인 현존자를 가리키는 게 빌렌이고, 그거를 보름 빌렌이라고 해서 무엇 때문에라고 한 거야.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현존자의 다양한 도구 사용의 목적이 다르잖아. 그래서 무엇 때문에라고 그런 거야. 규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도구, 가재 도구는 현존자의 건강을 위하여, 집은 악천후를 피해서 현존자가 뭐야?
살아갈 수 있도록 숙박하기 위하여. 목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문 대명사인 보름 빌렌을 쓴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다양한 도구 사용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용사 때, 자, 어떤 하나의 손안에 있는 것은 어떤 사용 사태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는, 그죠? 맞죠? 어떤 손안에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사용 사태를 갖고 있느냐는 바로 이 문제는 각기 그때마다 사용 사태 전체성으로부터 앞서 그려지고 있는 거야. 그게 사용사, 이미 이 말은 뭐야? 이미 예수님은 망치를 사용할 때 현 존재가 거기 책상을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최종 목적, 그리고 집을 짓는다 그럼 현 존재가 거기서 숙박하기 위한 최종 목적을, 이 전체 사용 사태의 최종 목적을 알고 있는 거야. 이 최종 목적이 예수님의 망치질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야. 망치질을 할 때 이미 이 목표가 앞서 예수님의 망치질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뜻이야. 쉬워, 그죠? 잘만 따라오면 쉬워요. 선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오늘 36번째 강좌 다 와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업장 안에 손안에 있는 것을, 그것의 손안에 있음 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사용사태 전체성은 바로 개별 도구에 앞서 있는 거야. 프리얼. 뭔 말이죠? 망치는 뭐야? 작업장 안에 있는 다양한 다른 도구들의 사용사태 전체성의 하나고, 사용사태 전체성이 미리 앞서 준비되어 있어야 망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도구 하나는 사용사태 전체성이 앞서 그려져 있어야 가능한 거라는 거야. 이게 쉬운 거잖아. 그죠? 예술가의 작업장 안에는 다양한 도구와 더불어서 사용사태 전체성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서 예술가는 붓을 갖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개별 도구는 보다 사용사태 전체성이 앞서 있다고. 무슨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마찬가지로 아이네스 호페스, 디 아이네스 호페스 mit 알 자이넨 게레트 운트 자이넨 리겐샤프텐. 자,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토지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농장의 사용사태 전체성. 여러분 농가 알죠? 그런데 이 호프는 농가도 되고 왕궁도 돼, 저택도 돼. 제가 볼 때 농가가 맞는 것 같아. 왜? 모든 장비를 갖추고, 리겐샤프트는 토지란 뜻이거든. 토지와 부동산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토지를 갖추고 있는 농가의 사용사태 전체성도 이와 같다라는 거. 맞죠? 농부들이 사용하는 삽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는, 그 농가에는 삽만 있겠어? 곡괭이도 있고 호미도 있고 낫도 있고, 모든 농장에서 사용하는 사용사태 전체성의 도구가 있고, 그 도구 하나는 바로 사용사태 전체성에 속하는 거고, 이 도구 하나보다 앞서 놓여 있는 거야. 농장이라고 하는 그 전체 안에는.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재밌잖아, 그죠? 그래서 사용사태 전체성은 자체로,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주로 기속돼, 보주로 소급돼 버려. 맞죠? 사용사태 전체성은 보주로 소급된다 그래. 무엇을 위하여로? 이 보주가 뭐야? 도구 사용의 최종 목적이잖아. 그래.
보주야. 그것으로 소급되고 궁극적으로 바로 그 보주에서 그것은 어떤 사용 사태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보주에 이르면 사용 사태랑 관계가 없어. 이제 뭔 말이죠? 예수님이 집을 다 만들었어. 그러면 뭐야? 사용 사태랑 관계가 없어. 그게 현존자가 악천후를 피해서 들어가서 숙박하는 그 목적만 남았어. 그럼 사용 사태는 끝났어 이 말이야. 그게 사용 사태 전체성의 마지막은 인간 현존자와 관계되어 있는 거지 도구 자체와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닌 거야. 그게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어져서 도구의 사용 가능성이 끝났다 이 말이야. 그 마지막에는 인간의 현존재의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이데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용 사태 그래서 이 보주에는 사용 사태가 없어. 그래서 그것은 자체로 손안에 있는 것에 세계 내부적으로 손안에 있는 것의 존재 방식을 가진 존재자가 아니야. 이제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존재자인가 하면은 그것의 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자야. 그게 현존재지 누구야?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이 더 재미있어요. 그의 존재 구성틀 안에는 세계성 자체가 속해 있는 그런 존재자야. 그게 세계성은 도구를 통하여 유의미성으로 바뀐 세계잖아. 그죠? 그게 현존자와 관계하는 세계라고. 그건 더 이상 세계 내부적 존재자인 사물, 도구 사물 존재자가 아니고 현존자 자신의 유의미성의 세계와 관계하고 있다 이 말이야. 보주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주는 다주가 아니야. 다주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사물 도구의 지시 안에 속한 그러한 무엇을 위하여고, 보주는 이제 작업이 끝나서 현존재의 최종 목적을 가리키는 그러한 무엇을 위하여라고. 재밌죠?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이데거의 설명이 나옵니다. 요 설명을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거야. 디제스 프리메로 보주 이스트 카인 다주 알스 메클리에스 보바이 아인을 베반트니스. 이러한 우선적인 보주는 이러한 1차적이고 우선적인 무엇을 위하여, 보주는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보주는 자 어떤 사용 사태에 가능한 보바이, 무엇에 보바이, 개별적인 도구 사용의 특정한 장소로서의 다주가 아니야. 다주는 개별적인 도구 사용의 장소를 말하는 거고, 보주는 작업이 끝나서 현존재와 관계하는 거야. 다주가 아니에요. 보주는 번역은 무엇을 위하여, 보주, 다주는 그것을 위하여야.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줄 빡빡 치십시오. Das primero 보주 ist ein Warum-Willen. 그러니까 이 우선적이고 1차적인 보주는 무엇을 위하여는 바로 인간 현존재의 최종 목적을 가리키는 Warum-Willen,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더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래서 다스 움빌렌, 최종 목적을 나타내는 보름빌렌에서 움빌렌, 보름빌렌이에요. 같은 말이야. 이 움빌렌, 최종 목적에 있는 현존재가 집을 다 지어서 숙박해서 사는 이 최종 목적, 이 움빌렌, 무엇 때문에 뭐뭐를 위하여는 그러나 언제나 현존재의 존재와 관계된 거야.
현존재적이지 않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관계된 게 아니라 현존재의 존재와 관계되어 있고, 이 현존재에게는 그의 존재에서 본질적으로 이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자, 그 현존재의 존재와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여러분. 그죠? 자, 설명이 잘 돼갖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몇 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der angezeigte Zusammenhang der von der Struktur der Bewandtnis zum Sein des Daseins selbst fehlt als dem eigentlichen einzigen Forumbilden soll fürs Erste noch nicht eingehend verfolgt werden. 자, 사용사태의 구조에서 현존재의 존재애로 이끄는 곧 본래적이고 유일한 보름 빌렌으로서의 현존재의 존재.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말은 뭐야? 사용사태의 구조에서 현존재의 존재로 이제 넘어가잖아.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도구 사용에서 최종 목적인 현존재의 존재로 넘어가잖아. 그게 바로 현존재의 존재는 뭐야? 본래적이고 유일한 보름 빌렌으로서의 현존재의 존재로 넘어가는 이러한 예시된 연관은 바로 우선 여기에서 상세하게 추적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잠깐 제쳐놓겠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것에 앞서서 어떤 사용 사태를 갖게 함, 사용케 함은 어떤 그 이상의 다음과 같은 정도의 해명을 요구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세계성의 현상을 규정으로 데려와야 돼. 그런데 이와 연관하여 문제를 세울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세계성의 현상을 규정 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 1차적으로 이런 것을 해명하는 것에 앞서서 배변된 라센, 사용 사태를 갖게 함, 사용하게 함이라는 것을 해명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걸 해명하고 이제 세계성의 개념으로 넘어가서 사용 사태 전체성이 유의미성의 세계라는 걸 밝히면서 18절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강좌 끝냅니다. 영화가 지금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 얘도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고 강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예도 TV는 유료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다시피 특히 하이데거의 1차 자료 강좌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정말 여건이 가능하신 분은 꼭 예도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TV로 꼭 수업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예도와 더불어서 이 인문학 읽기를 통하여,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도 TV의 존재 목적이겠죠. 그죠?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스.